네, 경기도 고양시갑 김성애입니다. 먼저 국방부 장관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사 왜곡으로 지금 군이 많이 망가졌는데 복구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요, 지금 2005년에서 2006년생들이 입대를 하고 있죠. 넷플릭스 보고 캐대원 보는 친구들인데 역사에 대해서 그 시대에 맞는 교육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공군 신병 훈련 교육용 교재 기본 군사 지식 교본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보시면 내용에 보시면요, 북한군이 매일같이 암송하는 군인의 일반 의무 얘기하면서 당의 유일 사상과 김정일의 혁명 사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정일의 교사 당의 정책을 무조건 옹호 관철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정일이 사망한 지가 꽤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정은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들어와서 김정은 방식의 지금 한국에 대한 대응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교과서에서는, 그러니까 교본에서는 김정일 시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정일에 대해서 저렇게 쓰는 게 문제다라고 하면서 좀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 공군 기본 군사 지식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빼앗을 때 우리나라의 군대도 같이 없어졌다라고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우리가 광복군이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광복군, 독립군, 예. 아주 기본적인 얘기인데 저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군대가 그때 없었다라고 해버리는 것은 글쎄 뭐 그런 일부 수정주의적 사관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군인들에게 저렇게 가르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특히 분노했던 부분은 이 일제시대 양성됐던 조종사들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양성됐다 해서 이미 일제시대 키운 걸로 해놓고서 이 중에서 지금 보시면 독립운동을 한 조종사들이라고 해서 이제 몇 분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덕, 이영무 등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대해서 병렬적으로 일본에서 활약한 조종사들이라고 하면서 지금 김정열, 박범집 등을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 두 분은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행한 친일 인명사전에도 들어있고 특히나 박범집의 경우에는 1943년 매일신보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조선 청년에게 태평양 전쟁 패배는 동양인종이 미국과 영국의 노예가 되는 길이니 승리를 위해 일본 육해군의 항공병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자가 지금 독립군이랑 같이 한 선상에 놓여서 선배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내용에 보니까 광복 후 공군 창설 간부 7인이 되어 공군 발전에 초석이 되었다라고 박병집을 칭송을 하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걸 다 덮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공군 창설 7인의 간부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일제시대에는 이런 징병에 동의하고 이런 활동을 했다는 공과 과를 같이 담아야 되는데 공과 과를 같이 담지도 않았고 게다가 일제시대가 같은 일제시대라고 독립군과 저런 친일 행적을 했던 자들을 한 선상에서 교과서에서 가르친다는 게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역사 편향도 하나 지적하면요. 여순 사건에 대해서는 여순 반란 진압 작전이라고 해놓고 자익단체와 학생단체가 우익 인사와 양민을 대량 학살했다. 4.3 사건에 대해서는요. 제주도에서 공산 분자들의 일부 잔당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이렇게만 적어놓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게 내용이 전반적으로 좀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도 들고 이 교본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거 훈련병일 때 이 교본을 잘 외운 병사들이 좀 더 좋은 부대, 엘리트 부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입대하자마자 2005년 6년생들이 이렇게 역사관으로 무장한 다음에 자기 자대로 가게 되는 건데 장관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이런 역사관에 많이 동의가 안 되시죠? 네, 뭐 약간 시대 정신에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만은 역사는 사실을 기초로 해서 기록돼야 되기 때문에 네. 2005년 6년생들이 이제 이 군에 들어와서 첫 발을 내딛는 이 순간들인데 보다 더 건강한 정신적 사고가 될 수 있도록 더 체계성을 갖추겠습니다. 이게 정기적으로 3년에 한 번씩 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정일 얘기를 저렇게 아직 넣어놓은 걸로 봐서 그냥 만들어놓고 계속 복사해서 붙였던 것 같고 교본이 전반적으로 국방부 예산에 30억을 들여갖고 지금 매년 찍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공급만 말씀드려서 그렇지 다른 데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뭘 새로운 걸 가르치자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국가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재에 대해서 한번 전면적 검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군뿐만 아니라 육해 공이 이런 점들이 좀 불편한 점들이 또 역사에 잘못된 점들이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안부 장관님께 지방세연구원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고급주택 질의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 지방세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불신과 의혹이 크게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방세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지방세제국은 행안부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곳이 지방세연구원. 둘 간이 굉장히 중요한 관계이고 지방세 정책을 세우는 데 근간이 되는 것이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국정운영 계획에도 나와 있는 소위 말하는 갑질 없는 행복한 일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장관님도 무진장 애를 쓰고 계실 텐데 작년에 제가 그 국정감사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행안부가 관리 감독하고 있는 지방세연구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또 연구평가 조작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다는 보고는 들으셨죠? 예, 죄송합니다만 아직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 예, 이거 제가 국정감사 때 지적했던 건데 아마 쉬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꼭 한번 보고를 받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간단하게 개요를 말씀드리면 계약직 말단인 김모 씨가 말단입니다. 계약직 말단. 이 사람이 이제 연구기획부장인 장모 씨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해서 그래서 평가권을 행사해서 정규직 전환 못하겠다는 협박까지 들으면서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건이 공론화되고 나니까 부원장이 이 과정에서 자기의 그 부원장하고 간부진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연구원들을 자르고 연구 평가를 조작한 정황이 담긴 녹취도 공개됐고 이게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 질의 때는 전 장관이 엄정하게 감사를 하겠다라고 제가 답변을 들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유태현 부원장, 이제 부원장이거든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람은 계약직, 김모 씨는 계약직 말단 직원이고요. 근데 이 유태현 부원장이 자기가 협박당했다라고 그 김모 씨를 직장 괴롭힘으로 신고합니다. 계약직 말단이 부원장을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게 신고가 된다는 자체가 저는 놀랍다고 보는데 이렇게 되니 직원은 얼마나 그 압박을 크게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속 문제를 삼으니까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시정명령에 대해서 불이행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까지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가해자들이 유태현 부원장은 그만뒀고요. 이제 전 부원장이죠. 그리고 파견 이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본대로 파견 복귀했고요. 육아휴직 등으로 도망을 가서 가해자가 남아있질 않습니다. 지금 편지 한 통을 저희한테 보내오셨는데요. 가해자입니다. 피해자입니다. 지방세연구원 모 씨라고 하면서 지옥같이 살고 있고 자기가 어렵게 살고 있는 걸 알아서 직장을 못 그만두는 사정이 있어서 이러고 버틸 수밖에 없는데 너무 힘들게 한다라는 하소연을 하는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부원장이 계약직을 직장 갑질을 고소한 거이 가능합니까?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돼서 노동조합이 행정안전부에 감사를 와달라라고 이제 구조 요청을 일종의 한 거죠. 그랬는데 행안부 감사팀이 가해자 간부진이 아니라 오히려 괴롭힌 피해자와 연구위원들을 상대로 무리한 조사를 했습니다. 보통 행안부에서 감사를 나가면 감사국에서 나가야 되는데 지방세국에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다 아는 사람이 나가서 감사를 하니 제대로 되지 않겠죠. 그다음에 지금 노조에서 요청했던 감사 요청 사안을 쭉 보시면요. 공개 채용이라고 하면서 합격자가 내정되었던 부정 채용도 있었고 특정인에게만 연구 용역을 주는 일감 몰아주기도 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떤 처분도 한 게 없습니다. 다 X자 보시면 제가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는 데다가 심지어 괴롭힘 가해자인 장모 씨가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증거를 영수증과 함께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행안부 감사팀은 감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유착관계가 만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예, 만약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사실이라면 당연히 감찰 대상이고 부적절한 직무집행을 한 해당 그
이 공직자가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장관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저희 지방세 체납 같은 경우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0%를 체납하고 있습니다. 전체 체류한 외국인의 10%가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현실을 알고 계시죠?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반드시 개선책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내국인 같은 경우는 3.5% 정도 되는데 외국인의 경우는 10%가 넘게 체납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조차 해주지 않아서 뭐 자이든 타이든 지방세 체납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장관께서 들어가 네,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예, 네.